퇴직 후의 변화 관리, 진로 설계, 생애 설계 이런 부문에 있어서 유명 강사로 열심히 불려다니고 있습니다. 대기업에서 30여 년간 영업 마케팅을 하다가 지금 퇴직 5년 차인 이춘재입니다.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제조 회사였거든요. 소매 유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회사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로부터 유통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이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저희 회사에서 이제 대책으로 야, 이거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은 난리 날 텐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없을까 해서 이제 몇몇 인재들을 뽑아서 소매 유통업이 강하다는 일본에 유학을 보냈죠. 제가 거기서 눈이 한번 탁 트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. 야, 이게 소매 유통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지식도 쌓게 됐죠. 그것을 고스란히 접목한 게 제가 10년 동안 점장 생활을 할 때 직원도 한 60명 되고 매장도 한 500여 평 되는 큰 매장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10년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거든요. 그 시도했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차곡차곡 쌓아놨더니 지금의 디지털 프라자라고 하는 막강한 가전제품 유통회사가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탄생했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점장 생활 10년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와 경험을 이제는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. 회사에서 저를 초빙해가지고 당신이 유통혁신의 TF장을 맡아봐. 이제 이렇게 된 거죠. 예전에는 한 15평에서 20평 정도의 그 가전 대리점 매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 유통혁신을 하면서 최소 100평 이상의 대형 매장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됐거든요. 근데 대형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매장 운영 노하우라는 그런 것도 없었고 매뉴얼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대형 매장을 운영하는 표준 매뉴얼. 오늘 삼성전자 디지털 프라자는 보통 100평이 아니고 이제는 300평에서 1000평 사이 대형 매장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. 결정적인 명퇴를 하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. 제 둘째 딸아이가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막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청년 실업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는 제 딸아이를 보고 느끼기 시작했어요. 취업 준비를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입사 원서 내면 떨어져, 면접 가서 떨어져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좀 사라지고 저렇게 막 슬피 울고 낙담하고 실망한 그런 그 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부모로서 정말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? 회사 가면은 사실 제 나이에 뭐 어떤 마땅한 일거리를 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. 그냥 뭐 시간 때우기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이 자리를 사퇴를 하면 젊은 유능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들 한 두엇은 취업의 기회를 갖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딸아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젊은이들한테 자리를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 보면 뭐 제가 퇴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사회적으로 좋은 뭐 선한 영향력을 준 건지 아닌지도 잘 판단을 못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 딸을 보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죠. 다행스럽게도 딸아이가 한 달 후에는 합격 소식을 들어서 정말로 좋았고요. 후회하지 않아요.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 게 퇴직 이후에 제가 당당하게 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의 결정이 참 잘했다. 아니 잘했다기보다는 후회스럽지는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.
근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. 항상 미래가 불안하고 경력을 충분히 쌓았던 것들, 영업, 마케팅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? 그걸 살리면은 먹고 사는 내 지장은 없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막 자격증 같은 것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통관리사라는 그런 자격증도 눈에 띄고, 그런데 그거보다는 경영지도사라는, 그러니까 유사해요. 유통관리사나 경영지도사나 시험 보는 과목들은 비슷한데 경영지도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했었죠. 제 일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집약적으로 몰입해서 경영지도사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. 이 자격증이라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수준이지,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일거리가 확 나한테 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근데 그걸 몰랐어요, 초기에는. 그래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딱 따고 많은 사람들이, 많은 기업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죠. 그리고 제 앞에 줄을 서서 저를 도와주세요,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1년이 가도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였어요. 그래서 자격증의 의미를 잘 몰랐었던 거죠.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 그때서야. 그래서 저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, 이런 것을 할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, 그게 첫 번째로 나를 알리는 프로필을 작성하는 거. 그래서 이제 그 프로필을 잘 작성을 해서 필요한 기관, 기업체 이런 데다가 저를 이제 소개하기 시작했죠.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게 된 거예요. 예. 조직에 있을 때는 조직의 힘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데, 퇴직을 하고 나니까 순전히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것도 1년 후에 알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근거로 해서 컨설팅도 하고, 뭐 스타트업 멘토링도 하고, 어떤 사업 평가도 하고,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. 이제 퇴직을 한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는, 내가 조직에서 아무리 유능한 인재였다 하더라도 조직을 딱 떠나는 순간 아무도 그걸 안 알아준다라는 거예요. 그것을 알리는 작업, 퍼스널 브랜딩 한다고 그러죠. 자기 자신을 알리고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은 본인의 힘,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. 그것을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, 저보다 먼저 회사 생활을 했던 선배들, 그분들이 좋은 그 경험들을 많이 하셨거든요. 영업의 노하우도 많이 알고 계세요. 근데 그분들이 퇴직하면 그 좋은 경험과 노하우를 다 가지고 그냥 퇴직을 하는 거예요. 그 선배가 회사를 떠나고 나면 후배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.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. 저만의 독특한 경험을 한 게 있어서 이거를 분명히 유산으로 남겨놓고 가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도 후배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좀 많이 하고 있었죠. 책 쓸 것을 목표로 자료들을 정리하고 수집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좀 했었죠. 그래서 퇴직 무렵에는 300페이지에 해당되는 분량의 기초 자료들을 모았다고 할까요? 머릿속에 항상 책을 한권 쓰고 싶어 라는 희망이 좀 있었죠. 그 꿈을 가지고 퇴직은 했는데, 이제 퇴직하고 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다 보니까 제가 잠시 잊었어요. 자격증 따고 1년이 지나도록 뭐 저한테 일거리가 안 오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할 시점에 내가 책을 쓰려고 준비한 게 있었지 하고 그 원고를 끄집어 봤어요. 그래서 야, 이거면 책을 한 권 쓸 수가 있겠다. 그런데 책 쓰는 방법을 몰랐어요. 책 쓰는 노하우를 좀 배우려고 책 쓰기 코칭을 딱 받고 보니까 요령이 이제 생기고,
제가 이제 제목도 정하고 목차도 정하고 또 고객층을 타겟팅하는 그런 것도 기법을 좀 배웠어요. 출판사에 출판 기획서를 제안을 했죠.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7쇄를 찍었어요. 많이 팔린 거죠. 책을 쓴 효과를 보게 된 게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요. 저자님이시죠? 강의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. 하는 전화들이 하나씩 둘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책을 썼을 때에 나를 알리는 기회, 또 나를 특화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. 그래서 두 번째 책도 이제 쓰게 됐습니다.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쓴 책인데, 퇴직 후에 어떻게 살지라는 책이에요. 그게 이제 저와 같은 동년배들이 퇴직 후 나와서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. 이 주제로 한번 제가 또 책을 쓰면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동시에 전파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또 썼습니다. 퇴직 후의 변화 관리, 또 퇴직 후의 진로 설계, 뭐 생애 설계 이런 부문에 있어서 구두 뒷굽이 달 정도로 유명 강사로 열심히 불려다니고 있습니다.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을까? 태어나서 저 혼자만 생각하다가 죽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?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래서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니까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은 뭘까라는 게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갖는 질문이고, 아마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여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 워라밸에 아직은 비중이 좀 높지만은 점차적으로 사회 참여, 사회 기여 뭐 이런 쪽으로도 무게중심이 슬슬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지는 않지만 기회가 나면 자꾸 그런 쪽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. 퇴직 후의 삶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고, 또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위치를 되돌아보고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